네,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오늘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시장 분위기는 계속해서 급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내림세 움직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종목들의 시세가 또 빠르게 돌고 있는데요. 두 프로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차영주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로봇주가 2시 반 이후로 강한 시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도 좀 짧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M&A 지금 잘 물밑 협상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과 다른 환경은 없기는 한데 여기에서 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다. 물론 작년 CES에서 딱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멘트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주가가 반영하는 것처럼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올해에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인지 이렌시스 상한가 가고 있는데요. 차 위원님, 지금 로봇주의 흐름, 새로운 모멘텀 다시 장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네. 과거 사례와 그다음에 현재 상황을 좀 보도록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부회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봐야 되고 공개가 될 수도 있고 공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빠르게 지금 몇몇 종목들이 시세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관계가 있는 기업이 상한가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삼성이 갖고 있는 힘 때문만은 아니겠죠.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여줬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려 뭐 한 6배, 7배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야, 삼성과 연관성만 있으면 최소한 내가 2~3배 수익은 날 거야 라는 어떤 인식들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게임 이론을 보게 된다면 백워드 인덱션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로 유치하자라는 거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약 30%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꺾였죠.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갈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후에는 오늘 일단 6%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봉상으로 보시면 퍼포먼스를 그렇게 보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기업이 삼성과 손을 잡는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만약에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를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처음에 짜장면을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죠. 근데 두 번째 짜장면을 먹을 때는 첫 번째와 같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기도 힘들 뿐더러 그때 당시에는 로봇주들이 다 강했었기 때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로봇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국한하셔야 되지 않을까. 뭔가 모멘텀이 나올 듯 하지만 솔직히 모멘텀이 손에 잡히는 모멘텀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기대감. 그 기대감을 누가 만든 것이다? 내가 내 스스로 머릿속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가겠거니라고 스스로 투자자가 만든 것 외에는 어느 누구도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잘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 의원님, 그러니까 작년 딱 이맘때를 보면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삼성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삼성과의 아이들 혹은 대기업의 아이들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1차 모멘텀을 강하게 받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렌시스는 상이 안 풀리고 현재 말씀하신 에브리봇이라든지 다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고점에서 살짝 꺾였어요. 만약에 이 이렌시스 주가가 선반영해서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고 재료까지 노출이 될 경우에는 그쪽으로의 투자 아이디어는 그럼 살아있다고 볼 수는 있나요? 저는 그 부분도 만약 이게 확인이 되는 게 이게 어느 시점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네네네. 거죠. 그리고 서로 그러니까 확인이 되는데 그게 선배팅은 아니다. 아니었다. 예.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더 황당한 일이 벌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것을 저는 상당히 이제 고수의 영역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나고 보면 3번 연상한가를 친 종목을 하나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렌시스가 만약에 3번 연상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점상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래량을 보면.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시세를 보면서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가를 3번 갈 수도 있고 내일부터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고 보면 견뎠어야 된다. 샀어야 된다라는 종목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굉장히 짧게 끊어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 확인된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럼 그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딱 걸린 것 뿐이지 이게 지금 삼성과의 어떤
M&A 그리고 삼성이 M&A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새로운 게 있을까요? 라는 그건 이제 부차적인 거예요. 너무 이 얘기를 좀 장황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와 맞지 않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너무 흥분하지 말고 실체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워낙 어수선하다 보니까 거래가 급작스럽게 한 2시 반부터 쏠렸거든요. 이 부분 차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점검으로 넘어갑니다. 임순재 대표님, CPI 발표 내일입니다. 최근 미국장과 상승은 디커플링 되고요. 하락은 커플링 됩니다. 참 야속한데 지금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11월, 12월 강하게 반영이 됐다가 좀 되돌리는 분위기잖아요. CPI 발표를 통해서 뭔가의 금리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금리 인하 관련된 뭐 CPI가 발표된다라고 해도 뭐 시장에는 큰 영향은 좀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CPI가 발표돼도 기본적으로 지금 CPI가 계속 하락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2월 달 CPI는 뭐 시장 전월치보다는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이유 자체는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작년도에서부터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게 재작년 여름부터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상승폭이 상당히 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CPI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덜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대신 이제 CPI가 지금 시장 예상치가 지금 뭐 그냥 CPI는 3.2%, 그다음에 근원 CPI는 3.8%를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뭐 큰 폭의 좀 차이가 날 경우에는 조금 시장에서 이제 관련된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CPI 상승률이 생각보다 좀 높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상당히 좀 늦어질 가능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보다는 아마 이번 주서부터 시작되는 4분기 기업 실적에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뭐 실망감으로 인해서 좀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AMPC가 포함되어 있어서 비교적 좋은 그런 실적을 보였지만 AMPC를 뺀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60%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이익이 생각보다 좀 못 미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조금 주시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S&P 기업 자체가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1.3%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난 9월 달에 예상했었던 8% 증가보다 많이 상승폭이 이제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국내 기업에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보셔야 될 게 일본 시장입니다. 뭐 뜬금없이 왜 일본 시장이냐라고 보시면 뭐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본이 지금 뭐 전일 이제 니케이 지수가 34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달성을 했고 오늘도 지금 2% 넘는 네. 지금 지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럼 일본 기업이 왜 이렇게 좋으냐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일본 쪽에 투자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지금 뭐 강한 매도세를 보이는데 이자금중 일본은 일본으로 갈 가능성도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아시아 전체 포트폴리오 자체가 만약 변동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이 어떻게 바뀔지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 분위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일본장만 날아가네요. 오늘도 어제도 그랬는데 33년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분위기와 다르게 우리 시장 좀 차분하게 밀려 있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 분위기 중요하다 하셨는데 미국은 그래도 1조 달러의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되면서 이번 어닝 시즌을 주주 친화 정책이 조금은 상쇄할 거다 우려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쪽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차 의원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오늘은 그 여파 때문인지 하이닉스가 더 빠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또 2차 전지 다른 종목들이 더 빠지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어닝 시즌의 분위기가 상승 촉매가 될 거라는 기대는 이제 낮춰야 되나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연 실적 때문에 빠지느냐, 수급 때문에 빠지느냐라고 본다라면 물론 이제 어떤 걸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겠죠. 제 마음도 모르는데 제가 파는 외국인들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미뤄 짐작하면 지금 예. 현재 시장 자체를 팔고 있거든요. 시장 자체를 팔고 있고 단기간에 올라왔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저는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나왔다라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전 동의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는 70조 3조 이거를 이제 봤었는데 그것 대비해서는 좀 미달했죠.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디램 재고가 줄어들었고 2023년 상반기에 바닥을 찍었다라고 놓고 본다라면 금액보다는 재고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재고를 줄이는 과정에 좀 싸게 판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 뒤에 막대하게 지금 막 재고들이 있는데 이걸 일단 처리하는 게 중요하냐, 제값받는 게 중요하냐라고 본다라면 일단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충분히 이해관계가 좀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어닝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느냐?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닝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삼성전자의 어떤 개별 이슈로 저는 미치지는 않다라고 봐요. 어쨌든 저희 여기도 임순재 대표님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만 제가 못한다고 해서 임순재 대표님이 깎아 내려갈 건 아니잖아요. 제가 못하더라도 임순재 대표님이 설명을 잘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개별 어떤 단락적인 부분들이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저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보고 나머지 기업들이 조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뚜껑을 열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것의 특성을 좀 봐야 되느냐? 네. 최근에 이제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쪽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화장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행 섹터 이런 것들, 항공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이 조정받을 때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같이 봐줘야 되는 게 아니겠나. 이게 참 투자가 어려운 게 파란불일 때는 내일도 파란불일 것 같고 빨간불일 때는 내일도 빨간불일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라고 항상 얘기하죠.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파란불일 때 우리가 사야 될 것은 뭐냐? 실적이 좋아지는 화장품, 뭐 여행 이런 쪽들은 좀 그리고 반도체는 저는 오히려 지금도 기회다. 여전히 모아가자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관론이 일색이죠. 밀릴 때에는. 근데 여기에 물들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셨고 오히려 이렇게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감, 비관론이 확산될 때 좋아지는 쪽은 여전히 기회에 있다 보셔서 소비 쪽, 특히 화장품 쪽이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안에 기회 계속해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도 최악은 지나고 있다에 포커스를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특징 섹터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 친환경 쪽으로 묶이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앞서 브리핑에서 들으셨던 태양광 쪽입니다. 한화솔루션이 이를 했네요. 북미 진출한 이후에 성과가 오랫동안 나질 않았었는데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장기 계약 체결, 4분기 실적은 컨센을 좀 하회할 거래요. 그런데 미국의 이제 고객을 얻게 됐고 여기에서 꾸준히 좀 공급이 이어질 거다, 공급 계약이 이어질 거다 이런 해석까지 함께 나오면서 200일선 회복 시도가 오늘 나오고 있거든요. 임 대표님. 태양광주를 다 이끌 만한 호재로 인식될 수 있을까요? 일단 큰 MS와의 이제 체결 수시 이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체결을 하면서 총 12기가와트 규모의 이제 태양광 모듈을 이제 공급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MS의 전력을 공급하게 될 태양광 발전소의 EPC에 대한 서비스도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모듈만 공급하는 거에 비해서 상당하게 이제 매출이나 영업실적 면에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지금 태양광 관련된 이제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계열사까지 포함한다라고 하게 되면 폴리실리콘에서 태양광 모듈, 그다음에 발전소까지 일괄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강점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조지아 내에 이제 생산 시설을 이제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 이제 IRA 법에 의해서 AMPC 관련된 그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한 1,600억,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800억 정도의 AMPC를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이제 업황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상당 부분 위축이 됐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런 쪽에 추가적인 투자가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조금 같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친환경 연료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여기에 풍력
그리고 태양광 같은 재료는 아니었습니다만 석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앞서 브리핑에서 들으신 것처럼 탄소 배출권 이전에 테마로 엮였던 네. 종목들이 오늘 들썩들썩이었습니다. 이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의 테마로만 보신다면 오늘 거의 급등하면서 종목들이 다 잘 가는 건 아니네요. 그린케미칼, 캐시케미칼 이쪽은 조금 꺾였는데 에코바이오가 혼자 좀 살아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는 그러면 시세 연속성 확인할 수 있는지. 일단 두 개의 법이 지금 3개가 통과됐는데 지금 전부 다 이제 석유 사업법 관련된 쪽만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지금 오늘 같이 올라가는 건 이제 CCUS,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관련된 법이 지금 같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이런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뭐 압축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집하는 그런 탄소 이제 포집. 예, 탄소 포집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들이 오늘 시세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석유사업법 관련돼서 그러니까 해당 관련돼서도 지금 뭐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뭐 바이오 항공유나 바이오 선박유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관련 기업들도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관련된 내용이 계속 지금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법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시행은 지금 뭐 그러니까 여러 이제 입법 예고를 거쳐서 아마 7, 8월 경에 아마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관련돼서는 뭐 테마적으로 아직까지는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 관련돼서 얼마만큼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매출이 발생하는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다시 이제 이번에 아마 테마로 움직였다가 조금 조정을 받은 이후에 아마 여름 때가 되면 다시 이 법에 대한 시행에 대해서 아마 다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때 아마 뭐 이번에 못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때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특히나 이제 테마성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안에서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본다면 메타버스가 어제, 오늘 강했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와 CES가 그 중심에 있었는데 차 의원님, 애플 비전 프로가 8일자로 VR 사전 예약 시작이 됐고요. 2월 2일자로 이제 판매 시작될 텐데 이번에 흥행하게 되면 이제 새롭게 비전 프로와 관련된 VR 시장이 열린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호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양도 달라졌고 애플의 AI라는 측면에서까지 성과가 나타날 것 같다. 지금 움직이는 메타버스나 디스플레이 이쪽은 그럼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500만 원 주고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460만 원 그 기기요? 예. 이전에 전문가용이라고 해서 굉장히 국한돼 있을 거라고 봤는데 만약에 이것이 PC나 노트북을 대체할 수 있는 정말 혁신적인 기기라면 바꿔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200만 원짜리 노트북과 400만 원짜리 XR 기기 중에 어떤 게 더 효용성이 높을까요? 아직은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생태계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품이 나온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지금 현재 XR 기기를 우리가 놓고 본다라면 현실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전문가용이 아닌 이상은 예. 영화나 게임용이죠. 자녀분들에게 액세서리를 400만 원짜리를 사준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저녁 때 택시가 안 잡힌다 그래서 택시 가격이 올린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예. 오히려 택시를 안 타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상들을 놓고 본다라면 이것이 메타버스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너무 우리가 성급할 수도 있다. 애플의 자율주행카 5년 지났잖아요. 언제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내가 살 거야, 많은 사람이 살 거라고 했지만 아직 전기차 같은 경우도 캐즘이라는 걸 못 넘었어요. 캐즘이라는 건 뭐냐면 얼리 어댑터들이 산 다음에 대중화되는 단계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가 30% 이상 돼야 대중화한다라고 하는데 전기차가 10%에서 멈춰버렸어요. 대중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XR 기기는 처음에 나오면 초도 판매는 잘 되겠죠. 얼리 어댑터들은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 노트북처럼 이게 판매가 되느냐? 그래야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과거에도 메타버스 기대했다가 주가가 꼬꾸라졌던 것처럼 그런 시기에 아직은 저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경쟁 제품이 80만 원대인데 400만 원짜리 제품을 산다? 휴대폰도 요즘 애플 신형 나오면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신형 사냐? 바로 직전 거 사냐? 다들 바로 직전 거 삽니다. 반값 되니까. 그럴 정도의 현명한 소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의 트렌드도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환호했던 종목들 안에서는 그럼 일부 챙기자는 전략까지도 아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프로의 시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영주 전문위원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